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오늘 각 학교가 이제 개학을 했을 텐데요. 방학을 마치고 새 학년이 된 학생들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도 봄 개편을 맞아서 새 학년이 된 기분으로 단장을 좀 했습니다. 특히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에서 이 새 학기를 맞은 학생들을 위한 수시 전형 집중 탐구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수시 전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출발 힘차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국내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봄 개편과 함께 결정적 코치로 다시 돌아오신 선생님이십니다. 꽃보다 상담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아마 바뀐 입시 때문에 수험생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결정적 코치를 통해 가지고 그 불안한 그리고 걱정 많이 해소시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분이시죠. 진학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자,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어 이제 고3이 되었음을 아마 실감했을 겁니다. 자, 본인이 세운 목표와 위치에 맞게 입시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며 저희 TBS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수험생을 합격의 길로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진학계의 흑기사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김태회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의 김태회입니다. 어느 소설을 보니까 봄은 한마디로 의욕의 계절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이야기겠죠. 이 마음이 여름에도 가을에도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개학을 했는데 전쟁을 치른다는 마음보다는 꿈에 다가선다는 마음으로 생활을 하시면 연말에는 기쁨의 어떤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의욕의 계절을 지나서 결실을 꼭 잘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를 더 드리기 위해서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 전략과 수능 전망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을 주제로 3월 22일과 3월 29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22일 토요일에는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열리고요. 29일 토요일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로 주시면 되는데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회계사를 꿈꾸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오늘 개학했죠? 네네. 네, 어떤가요? 실감이 나나요, 이제? 네, 확실히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네.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김호성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자,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고3이 됐는데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뭔가요? 지금 여태까지 2학년 때까지 해온 그거 토대로 제가 지금 목표로 한 대학에 도전할 만한 전형 네.
전형과 그걸 알고 싶어요. 그 아, 그래요? 3학년 동안 어떤 걸 집중적으로 보완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예, 그럼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을 같이 이제 분석해 볼 테니까 오늘 상담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전형이 잘 맞을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더 보완하면 좋을지 꼼꼼하게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내신 평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3등급, 수학은 1.4등급, 영어 1.44등급, 사회 1.46등급, 자, 평균 1.78등급 나왔습니다. 자, 국수형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 살펴볼까요? 자, 국어는 4에서 3등급으로 올라갔고요. 수학도 2에서 1등급으로 올라갔고, 영어도 2에서 1등급으로 전반적으로 2학년 때 등급이 매우 많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예, 작년 11월 모의 수능 점수 살펴보면요. 국어 B형 5등급, 수학 A형 2등급, 영어 2등급, 한국지리 3등급, 동아시아사 2등급 맞았고요. 자, 6월과 11월 모의 수능 비교해보면, 예, 국어는 4에서 5등급으로 성적이 좀 하락했는데, 아마 이때는 좀 본인이 약간 이유가 있어서, 예, 점수가 좀 낮았다라고 말씀을 사전에 하셨고요. 수학이나 사탐 성적은 변동이 없고, 영어는 4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예, 비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 보면요. 교내 활동을 보면 1학년 때 학급 부회장 했고요. 동아리 활동으로는 1학년 때 과학 동아리, 2학년 때 수학 동아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총 250시간 수강했고요. 자, 교회 활동으로는 개인적인 봉사활동 43시간 했습니다. 자, 수상 내역을 보면 표창장 3회 수상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수학원, 영어원 등 여러 교과에서 교과 우수상 수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탐구 경진대회 과학표 부문 3위 했고, 영어 단어 경시대회 3위 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1지망으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예,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자, 2지망은 경희대 회계 세무학과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입니다. 자, 3지망은 건국대 경영 및 경영정보학부 KU 교과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을 관심 있어 하는 이유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에서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할 때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제가 뭐 분석하기 전에 잠깐 학생에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2학년 때 성적이 월등히 올라갔습니다. 뭐 국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1등급인데 이렇게 이제 성적 향상에 대한 노력을 지금 이제 2학년 겨울방학과 그 다음에 최근에 2월달 봄방학 때 어떤 노력을 좀 더 했습니까? 제가 일단 내신은 잘 나왔는데 제가 좀 모의고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이제 계속. 네. 그래서 겨울방학 때 그 국어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그 유형을 좀 많이 봤고요. 유형 정리하는 걸 많이 봤고 네. 해놨고, 그리고 수학도 기출 문제 많이 풀어놨고, 영어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능 공부량 옛날에 비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 얘기는 제가 듣고 이제 성적 분석을 좀 해드리면, 일단은 뭐 본인이 가장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제 국어 교과보다는 이제 수학이나 영어, 그 다음에 사회 교과 성적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뭐 2학년 때는 내신 성적은 거의 다 1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의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런 이제 대학들, 특히 이제 중앙대랑 경희대는 지금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학생부 종합 그 교과에 대한 내신 성적보다는 좀 높은 대학이다 보니까 이 대학들은 조금 더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를 좀 분석해드리면, 중앙대와 건국대는 우리 학생이 희망한 이 1지망과 3지망은 실제 학생부 교과 100%이기 때문에 이 비교과 부분이 반영이 뭐 출결이나 봉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가 70%,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종합평가가 30%가 들어가는데 이 서류 종합 평가에는 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나 그다음에 활동 실적 보고서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희대 회계세무학과를 위한 활동으로 연결지어서 한번 살펴본다면 전반적으로 교내 활동이 본인 희망하는 그런 회계세무학과하고는 관련성이 상당히 적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제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국어교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방과후 교과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참여한 거에 비해서 성적 향상이 좀 돋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조금 아쉬움을 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관련, 역시 이제 회계세무학과 같은 그런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이나 기타 독서 활동이나 여러 가지 그런 비교과 활동 또는 리더십을 보이는 활동 또는 봉사활동 같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련성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서류 평가에 대한 어떤 어필을 할 경우에는 좀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사전에 말씀을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지금 희망하는 전형이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중앙대 합격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쑤 학생부 교과 상승세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속도가 아주 좋은데요. 어쩌지 국어 교과 부족으로 국어 성적이 정말 아쉽습니다. 속도 많이 떨어졌어요. 비교과 활동 부족. 이게 문제점으로 거론되면서 80m에서 멈췄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80m 지점에서 학생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네. 남아있는 1년 동안 20%를 채워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를 중심으로 우리 학생이 좀 보완을 해야 될 점들을 특징과 함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각 그 세 개 대학의 특징과 그다음 보완할 점, 학교에 대한 어떤 팁을 제가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중앙대학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여기는 이제 경희학부에서 33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워낙 이제 학과가 크다 보니까 실제는 그 인원이 이렇게 크지 않은 인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학생부 100%의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 우리 학생은 출결과 봉사 다 만점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 다른 대학과 유사하게 국어서와 영어사의 전과목 성적을 반영하는데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 영역의 등급합이 6 이내로 요구하는데 다만 중앙대의 장점은 탐구 한 과목을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한 과목 성적이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 제가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 향상이 좀 필요하다는 제가 팁을 드렸는데 실제로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작년, 재작년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학생들의 그 합격자들의 성적을 좀 분포를 조사해봤더니 약 한 1.2에서 1.4등급 대 학생들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20m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교과 성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경희대학교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인데 여기 회계세무학과는 4명 선발합니다. 예, 상당히 적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앙대랑 건국대와 달리 이제 학생부 교과에다가 학생부 서류평가, 종합평가 30%를 동시에 반영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서류에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 자료 및 실적물이 들어가는데 면접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면접관의 어떤 이제 실제 면접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실제는 비교과 실적물만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고요. 대신 여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성적 향상이 필요한데 여기는 경희대학교에 상당히 높은 학과입니다. 높은 학과다 보니까 학생들이 워낙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모여서 실제는 한 1.2 초반대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면접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서류만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불리함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학생부 비교과 항목은 여러 항목이 있는데, 자,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그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이나 독서활동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여러 또 봉사활동, 특히 동아리 활동은 학생부의 기록이 거의 미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제 합격 전략으로서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건국대학교 KU 교과 우수자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영 및 경영정보학부의 18명 선발하는데, 여기는 학생부 100%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년별로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이 다른 대학과 달리 2학년, 3학년 때 40%씩. 다시 말씀드리면 1학년보다 2, 3학년 비율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 때 2학년만큼의 성적을 보인다면 상당히 내신에서 유리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4를 요구하는데 탐구는 2과목 평균이지만 우리 학생은 능히 지금 현재 모의 성적을 봐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대학이 좀 더 이제 우리 학생이 조금만 노력해 준다면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작년에 이제 이 학교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내신 전체 평균에 대한 얘기가 대략 한 1.6에서 1.7 등급대 학생들이 주로 이제 건대를 붙는다라고 이제 보통 대학에서 얘기하시지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는 한 1.6 초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성적만 올려주시면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관건은 이 성적 향상일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우리 학생이 고3이기 때문에 정시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100분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시 지원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조금 상승을 한다면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제 학과가 주로 이제 경영이나 회계학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울 소재 또는 이제 수도권 인근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번 이제 그 11월 모의 성적,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국어를 약간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좀 성적을 좀 많이 낮게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 점수 그냥 그대로 반영했을 때 이야기니까 아마 우리 학생은 여기서 대학을 좀 더
서너 단계 더 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11월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로 이제 서경대 정도를 이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00분위 5% 정도 상승을 시키면 가톨릭 대학이나 경기대 또는 명지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를 상승시키시면 이제 인천대학교 국립대학이죠. 그다음에 한양대 에리카까지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5%까지 이제 상승을 시키시면 명지대학교나 그다음에 뭐 숭실대학교 또는 단국대학교, 비록 주점 캠퍼스지만 서울권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3월 10일 날 첫 모의고사가 있는데 일단 우리 학생이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영어 그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원래 성적이 좋기 때문에 2등급까지 일단 유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한 3등급까지 한번 올려보시는 게 어떨까 한 목표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약점인 그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3등급으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라. 나머지 2등급으로 좀 유지를 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학생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 성적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사전에 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 학생이 국어 시험을 볼 때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지문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찍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오늘 국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김태희 선생님 나오셨는데 우리 학생한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주로 국어 영역에 비문학 분야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능에 나오는 지문을 보면 아무리 짧아도 아주 탄탄한 짜임새, 완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수능 기출 지문을 위주로 해가지고요. 단락에 요지 잡는 훈련을 하다 보면 단락과 단락이 아주 훌륭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첫 번째 문단은요. 이 글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편의 글은 대개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의 성격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 글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본문을 근거로 한 문장 정도로 쓰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글을 읽는 어떤 초점이 생길 것입니다. 네. 조언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국어 성적이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학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는데요.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유리하고 또 어떤 전략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네, 일단 우리 학생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분명히 학생부 종합교과 전형이 가장 유리한 건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이제 국어에서 약간 실수를 했던 그런 작년 11월 성적을 비교했을 때 그 성적 대비 갈 수 있는 대학인 서경대보다는 분명히 지금 본인이 희망하는 중앙대나 경희대나 건국대가 높은 대학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본인 희망 대학이 일단 현재 지금 상향 지원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감안을 좀 하시고 이제 제 유리한 전략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단은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맞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본인의 눈높이를 좀 더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까지 좀 넓히는 그런 마음의 아량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떤가. 왜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교과 성적 중에서 이제 국어 교과 성적이 낮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좀 계속해서 국어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학생부 교과 외에는 본인이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본인이 믿고 의지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하고 싶으면 좀 더 본인이 약간 눈높이를 좀 넓히는 원래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과가 워낙 좋은 학과다 보니까 그런 학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6월 모의평가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같이 보는 6월 모의평가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2개형의 2등급. 어디든 간에 수능 최저력 기준을 요구한다면 이 정도는 기본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적을 계속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그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대학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건국대 KU 그 전형 말고도 일단은 건국대와 비슷하게 동국대나 그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서 학생부 100%로 뽑는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 제가 뭐 동국대나 그 다음에 영지대, 세종대, 뭐 홍익대, 숭실대 이런 대학들을 좀 같이 한번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그런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도 같이 한번 포함시키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1년간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상담 들어봤는데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잘 됐나요? 네. 네. 자, 오늘 조언 여러 가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국어 성적 좀 아쉽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회계사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우선 중점 사항으로는요, 학생부가 강점인 만큼 우리 학생은 3학년 1학기 학생부 교과 성적 향상에 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비교과인 서류도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활동 자료 실적물을 좀 관리를 좀 해야 되겠고요. 목표 등급으로는 내신에서는 수학, 영어, 사회는 1등급, 그리고 국어는 2등급으로 만드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수학, 영어, 사회 2등급, 국어 3등급으로 좀 안전하게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건국대, 동국대 등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합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새 학기가 시작된 오늘부터 3주간 저희가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시작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2015학년도 수시 전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수시 전략 집중 탐구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수시 전형에 대한 소개는 물론 대비법까지 자세하게 좀 알아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말씀하신 대로 전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마 입시를 성공으로 이끌기에 마련일 텐데요. 2015학년도 입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우선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부의 교과가 중심이 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성적에 해당되는 교과 영역과 그리고 비교과라고 흔히 얘기하는 활동 영역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교과 영역을 전형 요소의 주된 평가 요소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8개 교 중에서요, 177개 교가 모집인의 38.4%인 14만 5,576명을 모집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큰 모집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수시 전형 중에서 모집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수험생들이 이제 관심이 참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들이 있을까요? 네, 전년 기준에서는 사실 중상위권의 이하대학 또는 지방대학에서 많이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서강대와 그리고 연세대, 한국외대 등에서도 인원을 선발하는 상위권 대학도 올해 학생부 교과전이 있다는 것을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반영 요소는 당연히 교과 성적 100%가 주된 요소입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비교과로 출결이나 봉사활동을 정략적으로 반영하지만 좀 미비한 편이고요. 또 네. 일부 전형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지만 이 면접이 심층 면접이 아닌 일반적인 인성 면접이나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학생부 성적을 기준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에 가늠을 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교과 성적이 평가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우선 내신 성적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신 성적은 학기마다 한 번씩 있는 성적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는 6학기에 대한 성적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정시는 6학기를 다 사용하지만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의 성적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라는 게 또 존재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 첫 번째 학생이 상담했던 대학 중에 건국대학교를 예를 든다면 네. 학년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2대 4대 4입니다. 따라서 3학년과 2학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더 유리한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학년 1학기만 반영하는데 그게 40%다. 그렇다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신을 잘 유지한 학생들은 3학년 성적을 잘 유지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좀 있어야 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내신 관리에 최선을 좀 다해서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부 교과의 반영 범위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네. 상위권 대학은 대개 보편적으로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과를 반영하지만 그것을 좀 줄여서 반영하거나 선택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대 또는 가천대, 상명대 같은 경우는 일부 교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본인의 평균 성적 등급이 낮고 높고 이런 것보다는 그 학교에서 반영하는 비율이나 반영 범위들이 나한테 유불리한지를 좀 보시면서 정확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본인의 그 과목별 유불리나 학년별 그 비율 같은 것도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기억해야 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강조를 좀 하고 싶은 점은 당연히 내신이 줘야 되겠지만요. 네. 예를 든다면 중소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전형 5월 1등급인데 불구하고 사실은 상위권이나 중위권 대학 진학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교과 전형 177개의 대학 중에서 129개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학생부 교과의 내신 성적이 높다 하더라도 이 129개의 대학에서는 수능 성적도 당연히 전형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내신과 더불어서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과도 중요하지만 수능도 놓칠 수는 없다는 점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수시전략 집중탐구 첫 번째 시간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출연해 변화된 2015학년도 대입 준비 방법과 수능 전망,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 등을 알려드립니다. 3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콜. 3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펼쳐지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까지며 참여 신청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TBS와 함께 2015학년도 입시를 발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간호학과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문과 2학년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지금 된 거예요? 네. 네, 오늘 개학했잖아요. 네. 소감이 어떤가요? 긴장돼요. 그렇군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좀 생겼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과 분석은 김태회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김태회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김태회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아직은 좀 막연하죠? 네. 네. 예, 요즘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네,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문과에서 간호학과를 가는 거니까 비중을 두고 공부해야 하는 과목들이 궁금해요. 그래요? 예. 우리 학생은 문과인데도 간호학과를 선택한 케이스인데요. 뒷부분에서 그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네. 자,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학년 평균 내신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1.5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5등급, 사회 1.8등급, 평균 1.7등급입니다. 국수형 학기별 성적 추이를 살펴볼까요? 예, 수학은 2등급을 유지했고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한 반면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영어 4등급, 화학 5등급, 생명과학 4등급, 평균 3.375등급입니다. 네. 예, 작년 6월과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보면 수학은 3등급을 그대로 유지했고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지만 영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비교과도 예,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을 보면 지역 공동 영재학급에 선발되어 활동을 했고요. 친구 멘토링 활동, 동아리는 과학실험반 활동 등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을 보면요. 한국펄벅재단, 다문화 기자단 활동 등을 했고요. 수상 내역을 보면 2013년 과학의 날 행사 장려상을 받았고 봉사 부분에서 표창장을 받았네요. 효실천 소감문 쓰기 대회 최우수상, 교과 창체대회 우수상, 교과 우수상 등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1지망 연세대 간호학과고요. 2지망은 경희대 간호학과, 3지망은 이화여대 간호학과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내신은 1등급이지만 그 학력고사가 그에 못 미쳐서 또 고민이고 또 입문과정이 있지만 간호학과를 또 지원하겠다는 것 때문에 또 고민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 교과 성적이 1.7등급으로 매우 우수한 학생입니다. 상당수 학생들이 반영이 되는 주요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는 데 반해 우리 학생은 기타 과목까지 대부분 1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아주 성실성 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등급 정도면요,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수학이 굉장히 약해서 극복의 대상이 되는데요. 내신 성적이 2등급이긴 하지만 모의고사 성적도 좀 낮은 편이고요. 또 심적으로 상당히 수학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우리 박문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내신 성적이 좋은 반면에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보니까 그 우수성들이 잘 표현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이러이런 수행 평가를 했다든가 이런 점에서 나는 굉장히 우수한데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좀 어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까지 감안을 한다면 지금 현재 1.7등급인데 1점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내신을 올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의고사를 보면요. 모의고사 4개 영역 전국 100분위가 75%선입니다. 즉 4개 영역 합은요. 약 한 300점, 300% 정도 되는데 300점 정도 되는데 내신 성적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히 좀 떨어집니다. 네. 더군다나 11월 모의고사 성적이 좀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뭔가 반전이 필요하겠다. 정시 기준으로 간호학과를 가려면 한 350점 정도는 최소한 나와야 정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에서 어느 정도 오른다 하더라도 아마 정시보다는 수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수시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2개 영역 2등급은 최소한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탐구 과목에서는 우리 학생이 이제 사탐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6월달 본 시험에서 일반 사회에서 1등급을 맞은 것은 그래도 희망적인 어떤 그런 면이고요. 참고로 9월달 시험을 보면 한 과목은 사탐을 받고요, 한 과목은 과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시험은요, 사탐이면 사탐, 과탐이면 과탐, 딱 한 영역에만 두 과목을 응시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 다음으로 비교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아주 이른 시기에 내가 간호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딱 방향을 설정한 점은 굉장히 앞으로 어떤 비교과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호사로서의 적성이나 자질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학생부를 보니까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감수성이 발달하여 남의 처지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간호사로서 아주 적절한 어떤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인 펄벅재단에서 활동을 했고 또 세이브 더 칠드런에 참여하여 학급의 모자뜨기 활동을 또 주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봉사성, 주도성에서 좋은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내 각종 대회와 행사에 참여 정신을 발휘한 것도 이 학생은 아주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고요.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요, 지역 공동 영지학급 활동이었습니다. 거기서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 실험 수업도 하고요, 캠프 활동도 하고 현장 학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그 활동을 가지고 산출물 발표 대회를 했는데 여기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 한 게 아니라 3인이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협동심이 있다. 그리고 창의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봉사활동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표창장, 봉사 부분 표창장까지 받았는데요. 봉사활동의 기록을 보니까 9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학교에서 주관한 청소활동이 다였습니다. 분명히 다른 활동을 한 것 같은데 기록이 아마 누락된 것 같은데 그 부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활동들이 있으면 꼬박 다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막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연세대학교 간호학과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김태회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연세대학교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우수한 내신, 간호사 적성도 잘 나타내면서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쉽다 수학. 수학이 문제군요. 발목이 좀 잡혔습니다. 분발하자 모의고사 성적이 좀 안 나오고 있죠. 속도가 떨어지면서 55m에서 멈췄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이 55m 지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2학년이니까 55m 앞으로 여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이 앞으로 이제 희망하는 대학 연세대학교의 수시 전형을 중심으로 우리 학생이 좀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제가 55m를 준 것은 선생님이 지적하셨듯이 이제 1학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2학년, 3학년 많은 기회가 있죠. 일단 화면을 보면서 연세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로 연세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선발 인원은 인문에 3명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요, 교과만 100%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비교과가 30% 들어갑니다. 근데 비교과는, 그다지 어떤 큰 비중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교과 성적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7 정도 되는데 아마 1등급에 가까운 점수여야 1단계를 통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학년 때는 20%, 2학년은 40%, 3학년 1학기에 40%가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는 아직도 80%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최대한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2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없으므로 학생부에 나타나는 비교과 기록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 학생의 가장 취약점이라 할 수 있죠. 최저학력 기준이 2개 영역 등급 합이 4입니다. 꼭 이 부분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수능을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연세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선발 인원은 5명, 2명 더 많죠. 1단계는 서류고 2단계는 면접이 30% 들어갑니다. 예,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평가하고요. 면접은 인성 면접입니다. 수능 최저가 상당히 좀 더 강화가 됐죠. 예, 4개 영역 중 3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6입니다. 교과 성적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아까 교과 전형보다는 좀 더 안 좋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1등급 때 성적은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 비교과 활동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이 예상됩니다. 네. 예, 다음으로 수능 최저 기준이 교과 전형에 비해 높기 때문에 아마 탈락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우리 친구도 이 부분 또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네. 연세대학교 수시 전형의 특징과 보완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학생이 지금 문과에서 간호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특히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까 궁금해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태현 선생님께서 네, 조언을 해주실까요? 사실 많은 대학이 간호학과는 뭐 인문보다는 자연계열에 많은 인원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만 선발을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화여대를 희망하는데요. 아마 확정은 안 됐지만 이화여대 경우는 정시에서만 인문계를 선발하고요. 수시에서는 아마 인문계를 선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이라면 수학이나 과학, 특히 과학에서도 생명과학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뤄지겠죠. 그리고 인문계의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뭐 수학이 비중이 좀 높다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근데 어느 모 대학 설명회에 갔는데 우리 학교는 국제 교류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영어 성적을 더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과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내가 하려는 이 간호학과 무슨 연계가 있는지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런 것 등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낸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연계성에 대해서 잘 찾아보고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학생이 얘기도 했지만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용 문제가 특히 약하다고 하는데요. 모의고사 경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수학 선생님이신 박문수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 뭐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고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학생들의 많은 고민이 응용 문제입니다. 네. 사실 시간도 좀 부족하고요. 뭐 도형 문제가 나온다든지 소위 뭐 가시문항으로 난도가 있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고전하기 마련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런 친구들의 문제는 뭐 성실을 하지 못하다 아니면 공부량이 적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응용 문제 좀 약하다라는 얘기는 사실 기본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기라는 것은,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 도구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어떤 도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결과를 끄집어내느냐, 이게 문제인데 평소에 이제 연습이 조금 덜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실한 것을 바탕으로요,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조금 약속을 하고 좀 생각을 좀 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양을 푸는 것보다는 한 문제라도 고민을 좀 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고요. 예를 든다라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된다. 그렇다면 바로 뭐 해설을 본다든지 아니면 전에 풀어봤던 문제를 뒤진다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질문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틀까지만 내가 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문제를 좀 보겠다. 그래서 응용 문제는 본인이 좀 해결해서 그 개념에 해당된 도구를 사용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공부를 하면 아마 응용 문제 조금 더 쉽게 다가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본부터 잘 다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김태회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그럼 어떤 전형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지금 우리 학생이 이제 막 2학년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그걸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네. 아마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학생이 교과 전형에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할 것인가, 이건 앞으로 내신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좀 부족한데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할 것이냐 통과하지 못할 것이냐에 따라 또 추천 전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의 경우는요, 아까 방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교과 성적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수능 최저가 대부분 또 있고요. 대신 장점이 있다면 지원자 풀이 한정이 되어 있고 비교과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내신이 뒷받침 안 되면 지원이 힘들기 때문이죠. 네. 그다음 학생부 종합의 경우는요, 교과 성적도 중요하고 비교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면접도 대부분 있고요. 다만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다수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경쟁은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추천하고 싶은 건요,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예, 1단계는 학생부 등 서류 종합평가로 3배수를 뽑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인성 면접이 30% 들어갑니다. 그 전형 지원 자격을 보니까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리더십 봉사 인재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리더십, 선행, 봉사, 모범, 공로, 효행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아마 봉사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에 어떤 지원 자격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추천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선발 인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580명에서 900명이니까 많은 인원이 증가가 됐죠. 그 다음에 추천서가 경희대의 경우는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되게 참고 자료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당락을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해당 학생을 가장 잘 아는 선생님이 잘 추천서를 써주신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전년도 합격자 내신은 2점대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원을 많이 뽑게 되고 또 정성적 평가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신의 어떤 폭은 좀 더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성신여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합니다. 예, 선발 인원이 인문에 8명이 할당돼 있고요. 일괄 전형이고 학생부로만 100% 뽑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능에 부담은 없죠. 대신 학생부만 100% 뽑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예, 선발 인원은 20명인데 인문과 자연을 통합해서 선발합니다. 1단계는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와 비교과를 보고요. 2단계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심층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카톨릭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으로 357명을 선발합니다. 역시 이것도 학생부가 중요합니다만 또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자신이 있다면 이 부분을 지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뭐 중앙대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는데요. 수능 최저가 굉장히 좀 셉니다. 예,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합이 6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은 교과 성적을 좀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것만 통과한다면 아마 합격하기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상담 들어봤는데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궁금한 점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 충분히 됐나요? 다행입니다. 자, 오늘 조언 여러 가지 많이 들었는데요. 잘 참고해서 우리 학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시간이 많습니다. 기본부터 잘 다져나가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간호사가 꾸민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입니다. 자, 2학년이만큼 지향점을 두고 차근차근 일어나면 될 텐데 우선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학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학생부 교과를 1등급대로 초반대로 상승을 좀 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와 활동 기록을 매우 중요하게 관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능 최저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중점 사항으로는요. 교과 성적을 1.5등급 이내로 향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모의고사 성적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봉사활동이 적은 것을 보완해서 좀 풍성하게 만들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공 탐색 활동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간호학과를, 그리고 성신여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그리고 가톨릭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 그리고 중앙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간호학과를 추천합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오늘이 3월 3일 개학을 다 했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들 새 학년을 맞아서 학기 초에 학습 방향을 잘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김호성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고3 수험생들에게는 가장 이제 학기 초에 필요한 것은 역시 이제 수능 연계 교재에 이제 EBS 교재를 포함해서 여러 이제 교재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탐구 영역에서는 작년에 갑자기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 쉬운 어떤 EBS 교재 연계가 상당히 낮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기만큼은 EBS와 같은 수능 연계 교재를 충실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1과 고2 학생들은 아직은 이제 수험생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그 학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교과와 비교과 활동에 상당히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 교과에 매 학기별로 보는 그런 교과 내신 시험 주기에 맞게 학습량을 조절하시고 비교과 활동도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계획을 잘 짜서 실천을 또 잘 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명의 학생과 상담을 해봤는데요. 소중한 상담 해주신 김호성 선생님, 또 김태회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신 박문순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수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심리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또 부산대 영문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